안녕하세요. 용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살면서 나름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최근 역대급으로 힘든 일을 겪었어요. 어디 가서 말하기 창피할 정도라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봤어요. 처음엔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고구마를 먹은 듯한 이 답답함을 풀고 싶어서 보내게 됐어요. 남편도 이 사연을 보내보는 게 어떠냐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제가 한동안 우울증 때문에 고생할 정도로 저에게 아주 큰 고민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신우이였는데요. 아가씨 때문에 한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한테 4살 어린 여동생에 대해서 종종 들어왔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당시 남편의 여동생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시누이가 될 사람이라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 보면 남자친구 여동생과 단둘이 영화 보고 밥 먹는 걸 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연애할 당시 남편에게 여동생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여동생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미리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서운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뭐하러 미리 사서 고생을 하냐고 저한테 잔소리를 했습니다.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심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만나면 그만큼 미리 시집살이를 당하는 거라면서 절대 먼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친구들 말대로 미리 만나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이었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여동생을 끔찍이 아껴왔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 말로는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팠었다고 해요. 몸이 워낙 약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잔병은 다 앓고 지냈다고 하네요. 어떤 병 때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번 수술까지 받았을 정도라고 해요. 지금은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해요. 그런데 그런 아가씨는 예전에 심하게 몸이 약했고 아팠었던 걸 미끼 삼아서 가족들한테 엄청 많은 걸 요구하고 징징거리는 일이 많았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남편한테 매달 용돈을 받아 쓰는 것은 물론이고 게다가 틈만 나면 시부모님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일이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마음 약한 남편과 시부모님은 매번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신혼여행까지 따라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동생이지만 다 큰 성인이 울면서까지 따라가겠다고 떼쓰는 모습에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 시누이한테 온갖 막말을 해가면서 가지 못하게 막아준 덕분에 우리 둘이 재미있게 신혼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아가씨가 그래도 이쁜지 남편은 항상 시누이 이야기만 하면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그런 남편을 전부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만약 내 남동생이 시누이처럼 아팠었더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을 인정하기로 했죠. 근데 그런 남편과 제가 결혼하고 난 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시누이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누이의 자격지심과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는 어릴 때 워낙 자주 아파서 중학교 중간까지만 다니다가 자퇴했는데요. 자퇴한 이후에 1년 정도 쉬다가 검정고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모두 합격한 뒤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공부 쪽에 소질이 너무 없어 차라리 바로 돈을 버는 게 좋겠다 싶었다네요. 그런 아가씨는 의외로 학력과 돈에 대한 자격지심이 상당히 심한 편이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집요하게 물어보는 일이 많았는데요. 대학교부터 직업, 연봉, 직책 등등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콤플렉스까지 알려고 하는 그런 아가씨가 부담스러울 때가 정말 많았어요. 언니,
검정고시에다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회사에서 무려 300만 원 정도 월급 줘요. 대박이죠?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이렇게 받기 힘든 거 아시죠? 아, 그러시구나. 아가씨 능력 엄청 좋으신가 봐요. 언니는 회사에서 얼마나 받아요?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나름 서울에서 유명한 대학교 졸업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팀장 맡고 있는데 적게 받고 있지 않아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보다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팀장 직급 맡고 있으니 일반 사원에 비하면 연봉이 높은 편이죠. 아가씨보다 두세 배 이상은 벌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벌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고 해도 요처럼 들어보는 대학들도 많다던데. 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대학교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기업에 다니고 있는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가씨한테 대학교부터 다니는 회사, 연봉 등등 전부 말해주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이상한 게 제가 조금이라도 본인보다 잘난 게 있으면 그걸 그렇게 질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댁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아팠을 때 모아둔 돈을 전부 병원비로 다 쓰게 돼서 예전에 비해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댁과 다르게 저희 친정집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운이 좋게 사업이 잘 되던 편이라 그 덕분에 전 부족하지 않게 살았었는데요. 아가씨는 처음에는 우리 친정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제가 친정 부모님께 받은 명품 가방을 보고 저희 친정집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 가방 어디서 났어요? 언니가 직접 산 가방이에요? 이거 구하기 정말 힘든 가방이라던데. 한정판 아니에요? 언니 능력 대박이다. 아, 이거 친정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몇 달 전에 제 생일이었잖아요. 그때 친정엄마가 직접 백화점에 가서 구해주셨어요. 아까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정말요? 친정 부모님께서 명품 가방 사줄 정도로 능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아,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신 편이죠. 근데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거지 제가 많은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런 비싼 가방도 아무렇지 않게 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하세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가방도 선물 받고 하는 거예요. 혹시 검은 돈 만지시는 분 아니죠? 겉보기에 멀쩡한 회사인 것 같아도 뒤가 구린 그런 사업장 많다고 하던데.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저희 친정아버지 일에 대해 함부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검은 돈이라뇨.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왜 저희 친정아버지 일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엄청 힘들게 시작해서 회사 크게 만드신 분이에요. 당장 사과해줘요. 언니, 그렇게까지 화낼 필요까진 없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말한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지. 언니 아버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언니가 뭐라고 이런 가방 선물 받고 들고 다니나 싶었어. 부모 하나 잘 만나서 엄청 호사 누리고 사네. 이런 생각한 건 맞아요. 말이면 다예요. 제가 부모님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산 건 맞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업까지 얻게 된 건 다 제 노력이에요. 고작 이 가방 하나로 저를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언니 능력에 비해서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잊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어릴 때 아프지만 않았어도 언니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내가 언니랑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고 살았더라면 제가 더 괜찮았겠죠. 그거 다 핑계예요. 아가씨처럼 어릴 때 아팠던 사람들도 지금 멋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었고 노력만 했었더라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공부 쪽에 영 소질이 없으니까 대학 안 가고 바로 일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학 나온 사람들 항상 무시하고 본인보다 돈 조금이라도 버는 사람들 안 있고하고 가끔 보면
아가씨 자격지심 너무 심해요. 오히려 인생 편하게 살려는 건 아가씨 아니에요. 와, 언니 말하는 거 진짜 밥맛이네요. 언니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저야말로 아가씨가 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지금 아가씨랑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봐요. 본인이 대학 안 가고 여유로운 집안에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남들 깎아내리는 게 정말 취미인 사람이라 느낄 정도로 질투가 심하고 남을 본인보다 낮추는 게 심했어요. 이날 사건 이후로 이상하게 아가씨의 씀씀이가 엄청 커진 게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가씨가 20살 성인이 됐을 때 시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중명품 정도 되는 지갑 하나를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거 말고는 명품이다 라고 할 만한 물건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00~300만 원 정도 되는 가방과 1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지갑, 신발, 귀걸이 등등 하나 둘씩 사는 듯 하더라고요. 아가씨와 제가 SNS 친구 추가된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간간히 아가씨 SNS를 염탐할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저기 맛집이나 카페, 여행 사진 위주로 올라왔었다면 이제는 명품 물건들을 하나둘씩 올리면서 자랑하는 게시물이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게시물에는 대놓고 저를 저격하는 게시물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와는 다르게 난 내 돈으로 직접 가방을 사지. 문구와 함께 300만 원은 훌쩍 넘어 보이는 가방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게다가 그 가방은 제가 친정 부모님께 선물 받았던 가방 브랜드와 같았어요. 그거 보고 정말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우의 명품들을 보고 부럽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우이가 저 가방들을 어떻게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가씨가 버는 돈이 얼마라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일 하나가 크게 터지고야 말았는데요. 우연히 시어머님께서 아가씨 이름으로 날라온 한 통지서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카드값 통지서와 함께 대출을 받았다는 통지서 2가지였어요.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카드를 긁었던 거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출 3천만 원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방 한두 개만 사려고 카드 할부를 했다고 했는데 본인 월급으로 그 할부값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씩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네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많은 돈이 자기 통장에 찍히니까 그걸로 카드값을 갚으려고 했던 걸 멈추고 여러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졌다고 해요. 이 많은 돈을 갚기에 너무 힘들어서 주말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해요. 요즘 아가씨가 집에 붙어있는 시간이 없어서 어딜 그렇게 다니나 어머님이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어딜 가는 것인지 드디어 알아냈네요. 이 사실을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게 됐고 처음엔 아가씨가 저 만나는 걸 좀 피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아가씨가 명품 가방을 들고 저한테 엄청 자랑을 했거든요. 본인은 나와 다르게 이 비싼 가방 정도 가뿐하게 살 수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 항상 어필을 해왔었는데 이제 내가 정체를 모두 알게 되었으니 당연히 저 보는 게 창피하고 힘들었겠죠. 이 사건 이후로 아가씨는 본인이 샀던 명품 물건들을 전부 팔아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한동안 남은 대출금 갚는데 시간을 다 보냈어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가 안쓰러웠는지 조금 도와줄까 생각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아가씨 도와주는 순간 용돈 끊길 준비나 하라고 말했더니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당연히 그런 시누이를 도와주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에 좀 잠잠한 듯 했지만 아가씨의 진상 행보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였는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제대로 된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보기 위해 준비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아가씨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갈 거면 나랑 엄마 아빠도 데리고 가지. 왜 둘만 쏙 갈 수가 있어?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언니랑 오빠 우리까지 데리고 갈 능력은 되잖아. 그런데
왜 우리만 쏙 빼놓고 둘만 가냐 이 말이야. 우리 그렇게 능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 가는 거라서. 맞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설쳐? 너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새아기가 작년에 우리가 집에만 있는 게 안쓰럽다고 관광여행 보내줬어. 그리고 이번에도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안 가겠다고 거절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간질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너나 우리한테 잘해. 딸인 너는 우리한테 정작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으면서 왜 잘하고 있는 새언니를 잡으려고 하냐? 으이그.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도 해외여행 가보고 싶었는데.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해. 괜히 잘하고 있는 사람 트집 잡지 말고.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아가씨는 오히려 시어머님께 혼났어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한동안 입 쭉 내밀고 삐져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행 가기 하루 전날 갑자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갑자기 집에 놀러온 아가씨 때문에 엄청 당황했었는데요. 아가씨, 갑자기 말도 없이 무슨 일로? 저희 내일 여행 가야 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데. 많이 바빠요? 심심해서 왔어요. 저 집에 있었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요. 그래서 언니 생각나길래. 내일 여행 가는 날이죠? 그 전까지만 언니랑 오빠랑 같이 놀다가 같이 나가도 돼요? 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놀러 올 줄이야. 그럼 진작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가족끼리 무슨 연락까지 해요. 보고 싶거나 심심하면 아무 때나 만나는 거지. 맥주 사왔는데 한 잔씩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맥주는 안 되는데요. 에이, 맥주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아요. 내일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대신 깨워줄게요. 갑자기 놀러온 아가씨와 새벽까지 수다를 떨며 논 다음에 일찍 일어나야 했던 우리 부부는 먼저 잠들게 됐는데요. 근데 아가씨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잠도 안 자려고 하고 우리 보고 빨리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었지만 아가씨 말대로 일찍 잠들었는데요.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여행 갈 준비를 하는데 저희 부부 여권이 사라졌더라고요. 분명 거실 탁자 위에 여권을 올려둔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 여권이 사라졌더라고요. 아가씨한테 혹시 여권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끝까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요. 전 진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해외여행인데 하루 전날 여권을 잃어버려 가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났고 게다가 여행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생돈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 저는 한동안 기분이 좋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신우이한테 저희 부부 여권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우리 집에 와서 여권을 가지고 간 거였어요. 그 여권을 본인 방 서랍에 숨겼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가씨한테 욕까지 섞어가며 혼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우리 여권 훔치려고 일부러 온 거였지? 너 하나 때문에 돈이랑 시간 전부 날렸어. 너 새언니는 며칠 동안 본인이 여권 하나 잘 못 챙겨서 여행 못 간 거라고 울기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너가... 남편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방에 계시던 어머님까지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옆에 있던 제가 상황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된 어머님께선 아가씨의 등짝을 때리며 화내셨는데요. 야, 할 짓이 없어서 다음날 여행 가는 사람들 여권을 훔쳐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이고, 정말 미친 짓을 했네. 미친 짓을 했어. 초등학생도 안 할 짓을 왜 너가 했냐고. 짜증나잖아. 맨날 새언니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회사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하니까 짜증난다고. 나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치사하게. 너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뭐 그런 걸로 질투가 나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해. 너 당장 언니랑 오빠한테 사과해. 당장. 싫어. 내가 사과를 왜 해야 하는데?
고작 여권 하나 숨긴 걸로 이렇게 여럿이서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여권 훔친 걸로만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돈이랑 시간 전부 다 날렸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언니 돈 많잖아. 고작 이 여행 비용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따진다고? 그냥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안 돼? 다녀온 셈 치면 되는 거잖아. 고작 이런 일로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아가씨 태도가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군요. 결국 남편은 그런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는 걸 포기하고 그런 아가씨한테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아가씨도 자존심이 있는지 거의 한 달 동안 연락 한 통 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 우리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가씨 때문에 손해본 여행 경비 모두 아가씨가 전부 갚기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안 받을 생각도 잠시 했었는데 오히려 시어머님과 남편이 꼭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돌려받은 돈으로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오기로 했죠. 조용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아가씨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받아주기가 점점 힘들었어요. 사실 아가씨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요. 남편도 그런 아가씨를 굉장히 아끼는 편이고요. 워낙 몸이 약했던 아가씨라서 가족들이 유독 애정이 많이 쏟은 편인데요. 아가씨는 가족들 안에서도 남편 말은 잘 듣는 편이고 애교도 많이 부리기도 하더라고요. 워낙 남편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이라서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었을 때 아가씨가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내가 남편을 뺏는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결혼 초반에는 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말을 섞지도 않았었고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할 정도였어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등등 가족들끼리 모이면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정도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말도 섞고 그렇게 됐지만 여전히 저를 향한 질투가 없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 신우이가 언제 한 번은 절 죽일 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와 남편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전혀 없는 딩크족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그걸 알고 계셨고 아이 가지라고 강요할 생각 전혀 없다고 하셨고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이뻐지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아이를 가진 모습을 보니 저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속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랜 기간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결혼한 지 약 4년 정도 됐을 무렵에 아이를 갖게 됐었고 시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실 하루라도 빨리 손주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워낙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서 속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저희가 마음을 바꿔준 게 너무 고맙다고 매일매일 콧노래를 부를 정도였는데요. 근데 시부모님과 다르게 아가씨 반응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고요. 원래 둘이 아이 안 갖기로 약속했다며. 근데 갑자기 왜 애를 갖고 지랄이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지랄? 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부부가 아이 갖는 게 왜 지랄인데?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왜 너가 화를 내는 건데? 오빠 결혼하고 나서 모든 관심이 다 언니한테 갔잖아. 이제 아이까지 가지면 나는 안중에도 없을 거잖아. 아이 가지려면 별의별 행동을 다 했을 텐데 더러워. 더럽다고요. 신우이는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며 더럽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임신을 하기 위한 행위까지 말하면서 더럽다고 말하는 신우이가 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더럽다고 말하는 신우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아직도 그런 신우이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아요. 이 일 이후로 아가씨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임산부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회부터 율무차 등등 음식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임신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알 법한 위험한 음식들을 저한테 가져다 주니까 전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강회인데 싱싱해요. 맛집에서 가져온 회인데 먹어봐요. 아가씨, 지금 장난해요? 임산부가 회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엊그제는 저한테 율무차, 육회 이런 거 먹으라고 주더니 이젠 회까지 주네요? 이런 거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 거 모르고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요. 원래 언니가 회 좋아했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온 건데. 임신하기 전에는 내가 회 사달라고 해도 절대 안 사주더니 왜 이제 와서 회를 사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 갖는 거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이제 이 아이 못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언니, 말 정말 섭하게 하네요. 내가 임신을 해봤어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이런 걸 알죠. 언니 생각해서 비싼 돈 주고 사왔더니만. 분명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몰랐었다며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이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고 싶었지만 괜히 남매 사이 이간질하는 것만 같아서 일단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한동안 아가씨와 대면대면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지내면 안 될 것 같았는지 아가씨가 먼저 사과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정말 몰라서 했던 행동이었어요. 알면 절대 그런 음식들 안 좋겠죠. 아니에요. 제가 예민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한약 하나 해주고 싶은데 괜찮아요? 한약이요? 한약 한 번 지을 때마다 돈 꽤 많이 나갈 텐데요. 괜찮겠어요? 곧 조카도 생기는 마당에 고모 노릇 좀 해보려고요. 언니만 괜찮으면 한약 지어줄게요. 임산부한테 좋은 한약 지어준다고 하길래 언제같이 한의원에 가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가씨 혼자 한의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다이어트 한약 타온 김에 제 한약까지 타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날 위에 맞춰준 한약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맞춘 한약이 아니라서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가씨한테 잘 먹겠다고 말한 뒤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타온 한약을 한동안 먹지 않고 있다가 버리기 너무 아까워서 이 한약 안에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나 알아본 다음에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가씨 몰래 이 한약을 만든 한의원에 찾아가서 이 안에 들어간 약재에 대해 알아보게 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한약은 임산부를 위한 한약이 아니라 유산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한약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심장이 갑자기 마구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나라도 먹은 순간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가 죽을 뻔할 수 있었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 집에 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한약까지 타면서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 수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한테 이제껏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 육회 등등 음식을 가져다 준 것부터 한약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걸 왜 지금 말하냐고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데리고 바로 시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시부모님과 아가씨는 TV를 편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보자마자 바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맞은 아가씨는 얼굴이 빨갛게 올라왔고 펑펑 울더라고요. 너는 오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애를 왜 때리고 그래? 엄마, 얘 당장 내보내. 인연이 내 아이 죽일 뻔한 살인범이야. 이런 살인범을 이제껏 내 동생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게 내가 미친놈이지.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화낸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몹시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가씨는 엉엉 울기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 엄마 아빠, 얘가 은영이한테 한약 준 거 알고 있지? 그 한약이 아이한테 좋은 한약이 아니라 아이 죽일 수 있는 그런 한약이래. 그거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아이가 죽거나 산다고 해도 멀쩡하게 태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다네. 그런 사실을 숨기고 이 사람한테 한약을 준 거라고. 은영이가 좀 의심스럽다고 안 먹어서 다행이지.
하나라도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김우영, 그게 사실이야? 어? 너 입으로 당장 말해봐. 네 오빠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맞아. 일부러 그랬어. 언니가 너무 싫었거든. 이제껏 오빠는 나만 좋아하고 나만 보살폈는데 그런 오빠가 갑자기 이 여자랑 결혼하고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어. 이 여자가 내 오빠 뺏어간 것도 열받는데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날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잖아. 오빠는 내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를 죽일 생각을 해? 이거 엄연히 살인미수야. 너 절대 가만히 안 둬. 알겠어? 나 오빠 동생이야. 나만 좋아하고 이뻐해야지. 제발 가지 마. 나만 좋아해달라고. 나 오빠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이 여자 편만 들 거야? 아가씨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남편한테 매달려서 자기는 사랑해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가씨를 밀치면서 화를 내고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남편한테 매달리는 아가씨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애정 결핍이 심한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게 잘못된 사랑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남매 사이라고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속으로 아가씨가 남편을 오빠가 아닌 남자로 보고 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았었는데요. 시부모님만 밖에서 따로 만났었어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면 아가씨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기 위해 가지 않았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시부모님도 그런 아가씨와 대화를 절대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부모님은 큰 고민 끝에 그런 아가씨를 파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는 입양됐다고 해요. 아주 어릴 적에 입양을 했었고 아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가씨가 입양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잘해줬다고 해요. 반대로 아가씨는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20살이 되었을 때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네요. 본인이 입양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집착이 더더욱 심해진 거라고 해요. 시부모님은 오랜 고심 끝에 파양을 결정하게 됐고 우리 부부한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 다음날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불렀었고 그 자리에 아가씨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였는데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우영아, 이제 우리가 이번 일에 대해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너가 은영이한테 그런 짓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너랑 대화하는 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널 피했었던 것 같아. 이 엄마 아빠가 그동안 고민할 게 좀 있어서 널 대면했었어. 무섭게 왜 그래? 한동안 나랑 말도 안 섞더니 이제 와서 무슨 결정? 고민했던 게 뭔데? 널 파양하기로 결정했어. 내가 직접 널 낳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이라 생각하면서 키웠다. 근데 지금껏 너가 은영이한테 한 행동을 보면 정말 용서가 안 돼. 이제껏 진심으로 널 딸이라 생각한 이 엄마는 이 결정을 한 게 정말 힘들었다. 근데 너가 한 행동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내 며느리부터 내 손주까지 둘 다 잃을 뻔했어. 너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며느리, 손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파양이 답이야. 이 엄마도 너가 용서가 안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라 너 혼자서 살아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버리겠다는 거야? 고작 이 여자랑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애 새끼 때문에 날 버리겠다는 거냐고. 오빠랑 아빠도 동의한 부분이야? 왜 내가 버려져야 하냐고. 이제까지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고작 몇 년 같이 산 이 여자를 안 버리고 날 버리냐고. 나 절대 못 나가. 나 끝까지 엄마 아빠 딸 할 거고 오빠 동생 할 거야. 내보낼 거면 저 여자 내보내. 파양으로 끝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너가 우리 아이 죽일 뻔한 사실 경찰로 넘길 생각까지 했었어. 우리 집에 살인자가 있다고 고소하려고 했던 거 그래도 이제까지 너랑 같이 산 세월을 생각해서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앞으로 너 우리 아이 죽일 뻔한 거 항상 속죄하면서 살아.
이제까지 내가 널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게 수치야, 수치. 앞으로 너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이게 다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책임져. 너 하나만 없었으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너가 책임지라고 나쁜 년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사라지면 내가 너 또 죽일 거야. 아가씨는 귀신이라도 들린 사람처럼 저한테 달려들더니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놀란 나머지 그런 아가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아가씨는 서럽게 울더니 결국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날 이후 파양이 성립되었고 그렇게 시누이는 우리 가족 구성원에서 나가게 됐는데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한테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내쫓았어요. 파양된 이후로 시부모님과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 몇 번 찾아오기도 했어요. 집에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않았어요. 언제 한 번은 아가씨가 나올 때까지 저희 집 앞에 있는다고 하길래 딱 한 번 만나줬었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분명 아가씨 만나기 싫다고 했을 텐데. 언니,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 요즘 너무 무서워요. 맨날 악몽 꾸고 자주 아프고 그래요. 언니가 오빠랑 엄마 아빠한테 잘 말해서 저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되냐고 말해주면 안 돼요? 제가 왜요? 이건 다 아가씨가 만든 일이에요. 애초에 아가씨가 제 아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파양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다 감당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언니, 정말 한 번만 도와줘요. 저 정말 무서워서 그래요. 정말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오빠가 너무 좋았던 상태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무리 오빠가 좋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 우리 아이 죽이려고 했던 당신 항상 저주하면서 살게요.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저 하루하루 속죄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 반성 엄청 많이 했어요. 저 가족들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언니가 저 용서해주면 우리 가족 모두 저 용서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염치 없고 뻔뻔한 건 아가씨가 최고네요. 이렇게 매달려도 저 마음 절대 안 바뀝니다. 아직도 아가씨만 생각하면 심장이 엄청 뛰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찾아오거나 연락 계속할 거면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뜻으로 알고 있을게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날 이후로 전 아가씨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아가씨는 이제까지 모아둔 돈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고시원에 가서 생활한다고 해요.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자주 굶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요. 아가씨가 회사에서 심하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는 친구분의 딸도 아가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가씨가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큰 편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성격을 가졌는데요. 질투가 심하고 모든 관심이 본인에게 왔으면 하는 게 심한 편이라서 그런 모난 성격 때문에 결국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왕따를 당한 지 꽤 된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 가족들과 같이 살았었을 때도 회사 사람들이 은근히 따돌렸다고는 들었는데 저희와 헤어진 이후부터 제대로 왕따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본인 일까지 아가씨한테 시키고 정작 일을 다 하면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말한다고 해요.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혼자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는 게 일상이었다네요.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는 원래 야근이 없을 정도로 일이 바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근 수당도 받지 못했다네요. 게다가 회식 장소를 잘못 알려준다거나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그것까지 탐내는 회사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아가씨가 있는 화장실 칸에 뿌리기까지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나 할 법한 행동들을 어른들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에 회사에서 그만두라는 통보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러한 일 때문에 회사 일에도 지장이 가게 됐었고 회사에서 먼저 퇴사하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몇 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됐었고, 게다가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못된 마음 먹고 안 주는 모양이던데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라서 아가씨는 결국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고시원에서도 나갔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나 학교 친구도 없어서 잠시 머물 곳도 없었다네요. 그렇게 지낼 곳이 없던 아가씨는 결국 기숙사 제공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꾸준히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아가씨가 식당에서 청소부터 설거지까지 다 한다고 하니 속으로 얼마나 고소하고 행복하던지. 우연히 아가씨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슬쩍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서도 여러 이모들한테 구박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 식당 일도 잘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라도 그만두면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요. 항상 시부모님께 사랑만 받다가 이젠 구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가씨를 보면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끔 남편과 시부모님께 아가씨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있던 딸이 갑자기 없어진 거니까 속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다들 절대 속상하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연을 끊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의 속은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아가씨가 입양된 딸이었다고 해도 진심으로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랑만 주면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사랑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 줄은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전 그 아픔이 금방 사라질 수 있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께 딸처럼 행동할 생각입니다. 전 이번 일로 많은 교훈을 얻게 됐어요. 질투가 사람의 눈을 이렇게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지금도 여전히 아가씨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고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내가 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으면 안 됐던 일이었어요. 아가씨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못 봤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 들고 아가씨가 용서가 안 돼요. 아가씨가 파양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게 됐었는데요. 건강하게 태어난 우리 아들을 보면 화난 마음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우리 아들을 너무 이뻐하는데요. 특히 우리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만 보면 세상 좋아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이쁜 우리 손자 못 태어났으면 어쩔 뻔봤냐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영상통화까지 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최근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저도 곧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그런지 생각보다 나갈 돈이 많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른 덕분에 아이 키우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복귀한다면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복귀하면 시어머님께서 우리 아들 돌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친정어머니 봐주신다고 했는데 이건 시어머님이 양보 못한다고 본인이 꼭 키울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가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가씨의 존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아들 존재가 이렇게 큽니다. 한동안 이기적이고 못된 아가씨 때문에 속이 말이 아니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생각입니다. 지금껏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